이번 시간에는 그 고객 만족을 넘어 고객 행복으로 하는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림은 모든 사람은 고객이다 라고 하는 건데, 삼각형의 세 가지 꼭지점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가장 위에 있는 꼭지점은 conceptual understanding인데, 고객 만족 경영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서비스라고 하는 개념을 잘 이해해야 한다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 삼각형의 좌측에 있는 마인드셋은 서비스 조직이라고 하는 경우에 특별하게 그 개인의 어떤 의식을 향상하는 거, 그리고 서비스 종업원이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면 프로 의식을 제고해야 한다고 하는 마인드셋가 중요하고요. 마인드셋뿐만 아니라 오른쪽의 꼭지점 스킬업도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기업 차원하고 개인 차원에서 능력을 제고를 해야 된다. 결국은 능력을 제공하려고 하면 훈련과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고객 만족 경영과 서비스, 개인의식 향상과 프로의식 제고,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업 차원과 개인 차원의 능력을 제고해야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모든 사람은 고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현대 조직의 패러다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직이 존재하는 이유는 결국은 퍼포먼스 성과를 내야 조직이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아웃퍼스의 개념이 중요했다고 하면, 오늘날은 질적 성과물인 아웃카님이 더 중요한 시대로 들어왔고, 어떤 일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이제 어떤 가치를 잘 창조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젝트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뀌고 있고요. 불량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동안은 어쩌면 일을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갖다가 도요타 자동차 창업자 도요타 사카하치가 했던 말이고요. 그리고 오늘날은 그 네트워크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IT 네트워크도 중요하지만 IT 네트워크 차원을 넘어서 휴먼 네트워크가 더 중요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지식보다는 경험이나 체험을 통해서 얻은 체험적 지식이 더 중요한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평적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기능적인 파워가 생긴다는 개념이 드는 것이고요. 리더십의 시대도 매니저에서 리더로, 리더에서 리더십을 제대로 수행하는 리더로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행정이나 경영이라고 하는 것도 구분이 힘들 정도로 행정과 경영이 통합화되고 융합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현대 조직의 패러다임을 보면, 첫 번째는 협력적인 경쟁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두가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는 시기가 아니라 양자가 함께 윈윈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시대고요. 그리고 기술과 감성의 융합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의 통섭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도 보면 하이브리드 문화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양성을 수용하는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융합화와 복합화라고 하는 것은 차이는 잘못이 아니다. 왜냐하면 다양성이 더욱더 풍요로움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경영을 할 때 선택과 집중, 모든 것을 다 잘하려고 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선택을 해서 어느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경영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 시대가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한 윤리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성, 윤리성, 책임성을 중시하는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다. 그 다음에 세상에서 몇 명 천재가 결국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먹여 살리는 겁니다.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인재주의가 바뀌고 있다. 우리가 천재가 의미가 있고 숫재가 다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인재를 보면 이스라마나 한 사람은 범죄가 되는 것이고요. 둔한 사람은 둔재가 되는 것이고, 조직에서 악재라고 하는 것은 재앙제자 쓰는 인재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화라고 하는 게 어떤 슈퍼 개인화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의성도 차별적인 창의성이 있어야 그것이 바로 경쟁력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으로 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20세기가 생산성 혁명의 시대였다고 하면 21세기 우리가 지금 현재 도래하고 있는 지금 시대는 바로 경영혁명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얼마 전에 죽은 드러커가 한 이야기입니다.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혁신 활동입니다. 혁신의 완성은 바로 고객 만족에 있습니다. 산업자원부 장관 했던 오영교라고 하는 분이 이야기한 말인데, 혁신이 완성이라는 것은 고객 만족이다. 즉 혁신도 그냥 해서는 아니고 유쾌한 혁신으로 이끌고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업에는 두 가지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마케팅을 잘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마케팅을 잘하려고 하면 결국 혁신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객을 창조하는 것이 바로 드러커의 기업의 목적이라고 했는데, 그 기업 목적인 고객을 창조하려고 하면 마케팅 활동과 혁신이 필요한 겁니다. 기업의 성공 요인이 과거에는 생산수단, 즉 기계를 어떻게 좋은 기계를 소유하는 것, 그리고 공장을 소유하는 것 여부, 또는 자본의 지적 자본이었다고 하면, 현대에는 그러한 그 생산수단 같은 지적 자본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고객의 마음을 잘 사로잡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의 마음이 중요한 자본 요소로 등장했다는 사실을 피터 드러커가 중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 지향 창조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즉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지 하는 for what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해야 하는 거지 why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 어떤 이득이 있다는 거야? so what입니다. 안 하면 안 되나? but what입니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목적 지향적 창조적 사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경영 혁신과 기술 혁신에 관한 내용입니다. 즉 우리가 가치를 혁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가치라고 하는 것은 코스트분의 펑션인데요. 그런 밸류를 이노베이션 하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러면 도대체 가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고객 가치의 계층 구조를 보면 1단계는 기본적인 가치 베이직에 관한 내용입니다. 2단계는 expected value에 대한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희망 가치에 대한 desired, 바라는 어떤 가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4단계는 가장 중요한 것은 unanticipated, 기대하지 않은 미지의 가치를 얘기하는 건데, 기본적인 가치는 당연한 것이고요. 기대 가치 당연히 만족해야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 고객이 기대하는 희망 가치를 부응해야 될 뿐만 아니라 고객이 기대하지 않은 미래의 가치까지도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 단계로 바뀌고 있습니다. 고객의 가치 창조에 대한 얘기입니다. 가치 창조, 가치에 대한 이야기는 시간적인 가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거리적인 가치도 있는 것이죠. 공간적인 가치도 가치 개념이죠. 그 다음에 경제적인 가치도 있는 건데, 최근에는 인간적 태도의 가치라고 하는 개념까지 등장했고, 또 어떤 일을 할 때 뭘 하든 간에 즐거움의 가치가 상당히 중요하게 등장했습니다. 우리가 즐거우면 행복한 거죠. 행복하다고 해서 꼭 즐거운 건 아니지만 즐거움이 있으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즐거움의 가치가 어느 시대보다 중요하게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크게 경영의 변화를 보면 과거의 60년대 70년대는 만들기만 하면 팔리던 시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요가 공급보다 많았던 시절이죠. 이 경우는 판매 사원은 가만히 있어도 주문 받았고 소비자는 하인이었습니다. 반면에 80년대로 하면 팔려고 노력하던 시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요와 공급이 거의 일치균형화된 시대였기 때문에 대량 생산, 대량 판매 시대였습니다. 영업의 능력의 차이가 기업의 차이를 낳게 했던 시절이 바로 80년대 팔려고 노력하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90년대는 만들어 놓아도 팔리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는 바로 공급이 수요보다 훨씬 더 많은 시대였고요. 따라서 효율과 비용 절감 추구가 상당히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다품종 소량 판매로 바뀌던 시대가 바로 90년대였습니다. 반면에 90년대 이후에부터 시작해서 90년대 전반기까지는 주로 영업이 기업의 중심 시대였습니다. 제 경영 활동을 다양화하고 세련화하는 것, 그 다음에 마케팅과 영업 업무가 분리되던 시대가 90년대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 이후 2000년대로 오면 소비자 지향이 본격적으로 인식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영업 안에 소비자가 가장 중요한 걸로 보는 시대였는데요. 바로 고객 관리나 실천의 차이가 기업의 차이를 만들고, 고객에 관련된 정보를 잘 수집해서 분석해서 가공하고 편집해서 거기에 맞는 맞춤식 마케팅이 필요한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고객 관리 수단의 하나로서 어떻게 하면 고객 만족을
해서 고객 만족을 넘어서 고객을 감동시키는 것을 할 거냐 하는 게 바로 2000년대의 오늘날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품의 춘추 전국시대가 가고 이제 마케팅의 춘추 전국시대였습니다. 마케팅의 춘추 전국시대에서는 탁월한 제품 생산과 마케팅만이 살아남는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서비스와 고객 만족 경영이 중요한 시대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마케팅의 패러다임도 크게 변화했습니다. 과거의 마케팅 패러다임은 생산자 중심이었고 일회성 고객이었고 매스 마케팅 시대였고 양적 사고였고 시장 적응이나 10인 1색이었다고 하면 현재 마케팅의 패러다임은 분명히 고객 중심이어야 됩니다. 평생 고객화로 가야 됩니다. 1대1 마케팅 개념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질적 사고가 중요한 것이고 시장을 창조하는 것이고 10인 10세기 시대, 즉 현재 마케팅의 패러다임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즉 고객 중심 경제로의 변화가 상당히 과거에서 오늘날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리고 관계 중심 경제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스 마케팅에서 넘어서 이제 CRM까지 갔다는 상황입니다. 고객에 대한 지식이라고 하는 차원과 고객과의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매스 마케팅이 니치 마케팅으로, 니치 마케팅이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으로,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이 관계 마케팅으로 발전해 가고 뿐만 아니라 교차 판매 분석이나 고객 충성도나 유지 프로그램으로 행동 예측으로 결국 1대1 CRM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마케팅의 4P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이라고 하는 4P 플러스 3P가 이제 결국은 서비스 기업에서 중요한 7P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3P라고 하는 것은 피지컬 에비던스, 마케팅 확장 미스에서 공부한 마케팅에 대한 물리적 증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과정 프로세스에 관한 것이고 사람에 관한 겁니다. 그런 것이 이제 마케팅 사시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제조업 중심의 4P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사시라고 바뀌게 되면 그 사시의 첫 번째는 커스터머입니다. 고객입니다. 소비자입니다. 그 다음에는 코스트, 원가 또는 비용을 얘기합니다.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얘기합니다. 컨비니언스, 편리성을 얘기합니다. 요 사시가 서비스 기업에서의 사시로 이제 변화가 된 겁니다. 마이클 해머라고 하는 사람, 옛날 그 리엔진이라는 책을 썼던 사람인데 90년대 초에 기업의 존재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을 위해서 가치 창출에 있고 모든 경영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 고객을 지향하는 하나의 프로세스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런 말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공으로 가는 것의 요체라고 하는 것은 뭐니 해도 겸손인 것입니다. 즉 과거의 성공이 미래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하는 깨달음을 갖는 것,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3C라고 하는 개념의 첫 번째 커스터머는 고객 만족이라는 차원을 중시하는 내용이고요. 경쟁이라고 하는 그 컴피티션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 경쟁이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체인지라고 하는 것은 변화와 혁신을 강조하는 개념입니다. 기업과 고객은 항상 동상이몽입니다. 당신 기업은 고객이 원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면 고객과 기업에 상당한 격차가 있다고 합니다.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한다고 믿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고객도 그렇다고 동의하는 기업은 8%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고객 만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어떤 사전 기대보다 실제로 그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 실감이 크거나 높은 상태, 우리가 인식하는 거죠. 서비스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인식하는 것, 그 사용 실감이 크거나 높은 상태가 고객 만족인 겁니다. 즉 고객의 어떤 니즈하고 기대에 부응한 결과로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재구입이 이루어지고 아울러서 고객의 신뢰감이 연속되는 상태로 우리는 고객 만족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객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전달된 서비스 품질에서 기대된 서비스를 빼서 우리가 고객 만족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객 만족, 커스터머 세티스팩션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딜러 만족, 딜러 세티스팩션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임폴리 세티스팩션, ES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업이 생존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의 선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고객 만족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최종 목적을 고객 만족에 두고 고객 지향적 사고를 통해서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고객 만족의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우리는 고객 만족 경영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즉 커스터머 세티스팩션 매니지먼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객 만족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습니다. 조태현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업이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고객이 얻게 되는 만족을 고객 만족이라고 정의한 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굿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객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해서 그 결과로서 상품과 서비스의 재구매가 이루어지고 고객의 신뢰감이 연속되는 상태를 고객 만족이라고 정의한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 능률협회에서는 고객의 필요나 욕구나 기대에 부응하거나 그 이상의 것을 제공해서 그 결과로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재구매가 실시되고 이것이 반복되어서 고객의 충성도가 계속되는 상태를 일본 능률협회에서는 고객 만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본다고 하면 이렇게 고객 만족을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고객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서 고객의 기대를 충족시키거나 또는 기대 이상으로 충족을 시켜서 그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선호도가 지속되는 상태다라고 고객 만족을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목적은 상품을 만들어 파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게 만족 가치를 파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고객 만족의 요소를 보면 상품은 직접적인 요소가 될 것이고요. 서비스는 또 직접적인 요소가 될 것이고 기업 이미지는 간접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상품의 하드적 가치도 있을 것이고 상품의 소프트적 가치도 있습니다. 여기서 상품의 하드적 가치는 품질, 기능, 성능이나 효율이나 가격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상품의 소프트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디자인이나 컬러나 네이밍이나 향기나 소리나 사용하기나 쉬움이나 편리성이나 사용 설명서를 얘기합니다.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은 점포 점내 분위기나 판매원의 접객 서비스나 애프터 정보 서비스에 해당이 되는데 점포 점내 분위기는 호감을 가질 수 있는 점포, 쾌적한 점내 분위기를 얘기합니다. 판매원의 접객 서비스는 복장이나 언행이나 배려나 인사나 대답이나 미소나 상품 지식이나 신속한 대응을 일컫습니다. 애프터 정보 서비스는 상품의 애프터 서비스, 라이프 스타일의 제한, 정보 제공 서비스를 얘기합니다. 기업 이미지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문화나 스포츠 활동에 대한 지원이나 지역 주민에 대한 시설 개방이나 복지 활동을 일컫습니다. 환경보호 활동과 관련해서는 리사이클 활동이나 환경보호 캠페인이 예가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혁신의 추이를 보면 70년대부터 80년대까지는 제품 혁신이 60% 했다고 하면 프로세스 혁신이 26%에 있고 마인드 혁신이 14%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까지는 제품 혁신이 46% 했고 프로세스 혁신이 30% 했고 마인드 혁신이 24%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가 들어와서는 제품 혁신은 24%에 불과하고 프로세스 혁신이 35%고 마인드 혁신이 41%이기 때문에 마인드 혁신이 가장 비중이 높아지게 바뀐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고객 만족의 혁신을 하려고 하면 마인드 혁신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프로세스 혁신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즉 프로세스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사무 경영이나 어떤 방식 프로세스 자체를 바꾸는 걸 얘기합니다. 주로 성숙기에서 이걸 해당하는 거죠. 제품 혁신이라는 것은 성장기에 제품이나 사업을 바꾸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마인드 혁신이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 태도, 행동을 바꾸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고객 만족을 시키려고 하면 우리가 삼각형에 거꾸로 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거꾸로 놓지 않고 일반적인 삼각형 모양으로 보면 최고 경영자, 최고 관리자 가장 위에 있지만 결국은 고객 만족에 들려가면 고객을 가장 위에 위치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현장 종업원이 고객과 프론트 라인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장 종업원이야말로 프론트 라인에서 서비스 이노베이터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현장 관리자나 중간 관리자나 그 아래 사람들은 지원적인 역할, 서포터 퍼슬레이터 역할, 촉진자 역할을 잘 해야 결국은 고객 만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객이라고 하는 한자를 쓰면 애로울 꽃자 고객도 있고 민원인이라고 하는 상태의 고객도 있는 것이고요. 민원인은 민원인인데 아주 원성이 있어서 가져온 고객일 수 있는 것이고요. 괴로울 꽃자 고객도 있는 것이고요. 원래 고객은 한자로 맞는 것은 밑줄 그은 고객이라고 하는 한자가 맞는 고객입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노풀꽃자 고객이라고 해서 고객이 상당한 거만을 떨거나 뭐 잘난 척하는 고객도 노풀꽃자 고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즉 고객이라고 하는 사람은 생산할 제품을 결정하는 사람이 바로 고객인 것입니다. 고객이라는 사람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고객이라는 사람은 나의 모든 사람은 바로 고객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고객인 것입니다. 국민 고객, 주민 고객, 학생 고객, 내모 고객, 국제 고객, 기업 고객 등 여러 가지 고객들이 존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고객은 뭐 어리버리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고객은 분명한 그 차이점을 알고 있습니다. 불평하는 고객이 가장 좋은 친구 있습니다. 어떤데 그 불평하는 이유를 분명히 캐치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어쩌면 불평하는 고객이 가장 좋은 친구가 되는 겁니다. 불만 고객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만 고객의 4%만이 불평을 표출한다고 합니다. 고객은 어쩌면 우리 사업의 좋은 동반자인 것입니다. 고객에게는 당신이 회사이고 정부일 수가 있습니다. 고객은 언제나 고객인 것입니다. 고객이 우리한테 급여를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고객의 어떤 니즈 욕구를 보면 기본적인 특성에 해당이 되는 것은 모든 서비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게 바로 기본적인 특성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특성을 제공하지 못하면 결국은 그 기업은 절대로 살아남기가 힘든 겁니다. 표현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고객이 바람직하다고 하거나 또는 제품이나 서비스 선택 결정 요인이라고 언급한 특성이 바로 표현되는 특성이 되는 것이고요. 기대하지 않은 미래의 어떤 것까지를 포함하는 게 바로 기대하지 않는 특성입니다. 고객이 놀라워하고 감동하는 특성이 바로 기대하지 않은 특성인데 이런 니즈까지도 우리가 쉽게 도출되기는 어렵지만 이런 것들을 만족시켜 준다고 하면 그 기업이야말로 고객 만족을 넘어 고객 감동을 해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고객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고객이 필요한 것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고객에게 우호적인 제도나 절차를 잘 확립하는 것이 바로 고객 서비스입니다. 고객의 니즈에 부합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고객 서비스입니다. 고객을 편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고객 서비스입니다.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 바로 고객 서비스입니다. 고객을 최대한 배려하는 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고객 서비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는 주로 CMS 활동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서비스 컨셉이라고 하는 것은 노화실에 대한 얘기입니다. 서비스 마인드는 노와이에 대한 얘기입니다. 서비스 스킬은 노하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비스는 KASH가 중요한데 뭐 영어로 시작하는 대문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K라고 하는 것은 knowledge의 약자이고요. A는 attitude, 아까 태도에 관한 것이고요. S는 스킬에 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H는 habit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habit은 습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knowledge는 지식에 관한 겁니다. 스킬은 기능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태도가 바탕이 되어서 스킬을 갖추고 거기에 지식이 함께 어우러져서 습관화되어질 때 제대로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객을 보면 고객을 숙이는 것, 이것은 습관화되는 형태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습관화되었을 때 정말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 조직 문화의 구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서비스 조직 문화를 구축하려고 하면 뭐니 뭐니 서비스 철학이 제대로 개념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즉 종업원의 역할과 기대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방침과 절차를 제대로 잘 정해놔야 되고요. 그리고 끊임없는 어떤 경영적인 지원이 뒤따라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종업원에 대해서 동기유발과 보상이 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 종업원들의 어떤 스킬을 이제 구현하려고 하면 계속해서 교육 훈련이 뒤따라줘야 되는 겁니다. 서비스 품질의 세 가지 요소입니다. 물적 서비스는 하드웨어에 관한 거기 때문에 어떤 제품의 질과 관련된 이야기고요. 제도 서비스는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프로세스에 관한 질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인적 서비스입니다. 뭐니 중요해도 인적 서비스가 가장 중요한 거죠. 즉 이것은 휴먼웨어와 관련된 것이고 사람에 대한 퀄리티, 그 질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적, 물적, 절차적인 것들이 다 함께 어우러졌을 때 제대로 서비스 품질이 작동될 수 있는 것이고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서비스 품질의 3요소라고 일컫게 되는 겁니다. 고객이 떠나는 이유, 또 서비스 조직을 떠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종업원의 무관심한 태도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품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것이고요. 세 번째는 경쟁 점포로부터의 어떤 다른 점포에서 유인하는 형태가 9%, 친구의 어떤 영향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뭐 이사를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사망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품절이 됐다 하는 얘기는 기회 손실이 된 거니까 그 기회 손실은 그거 고객이 감수하는 거와 관련되는 것이죠. 고객은 자신이 요구하는 상품 가운데 서너 가지 품목이 3번이나 품절 상태인 경우는 47% 고객이 점포를 바꿔버린다고 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고객 만족 경영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 고객 만족 경영과 관련된 플로우 차트인데 아시아나 항공에서 사례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고객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인터넷이나 방문이나 전화, 서신, 뭐 현장 리포트나 뭐 출장 설문이나 현장 점검을 통해서 고객의 어떤 니즈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조사 분석해서 고객 만족 향상 활동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이것을 제대로 잘 진행이 되어야 대고객 업무가 시정이 될 수 있고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고 신상품을 개발할 수 있고 시설 장비를 개선시켜서 궁극적으로 고객의 총체적인 고객 만족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중간에 어떤 피드백이라고 하는 과정이라든가 또는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샘 월턴의 그 월마트 창업자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직 한 명의 상사만이 존재하는데 그 상사는 바로 고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객이라는 사람은 뭐예요? 고객은 회장에서 말단까지 우리 모두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고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월마트 창업자 샘 월턴은 고객을 중시한 사람의 한 CEO입니다. 노드스트롬이라고 하는 백화점 물론 요즘에 없어졌지만 과거에 노드스트롬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경쟁 상대인 다른 백화점들이 모방하지 못하는 것은 노드스트롬 고객들이 환불을 받을 때 느끼는 기분에 있다. 즉 노드스트롬 고객들 가운데 환불을 받으면서 기분이 상했다는 사람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환불 받으면서 되게 우리가 좀 기분이 상할 수 있는데 기분